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토픽 2 쓰기 54번 10점 올리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쓰기까지 해보는 수업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쓰기를 하겠죠. 바로 글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글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글에 사용된 문장 표현, 문법, 단어 같은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을 찾아서 어떤 단어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줄여서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장 표현 한번 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 표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끝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19의 문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되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확산은 아시죠? 넓게 퍼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지쳐가고 있다. 자, 지치다 라는 건요, 어떤 일이 계속돼서 힘든 상황을 지치다 라고 하죠. 여기서 문법 표현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사용되어 있는 가고 있다는 어떤 일이 계속되는 진행을 나타냅니다. 자,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한국어 표현 중에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죠.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온 나라가 지쳐가고 있다. 온 나라가 지치는 중이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을 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일일 때 가고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일이니까 뒤에는 계속되는 일, 진행을 나타내는 가고 있다 같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코로나19가 계속된다, 끝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명을 넘어섰다 라는 건요. 자, 53번 문제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5,000, 1,000, 1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자, 지금이 6월이니까 6월, 7월이 있다고 하면 6월에 이미 이 5,000이라는 숫자를 지나버린 것이 되겠죠. 이것을 넘어섰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숫자가 넘어버린 것, 지나버린 것, 그 이상을 나타낼 때 넘어섰다 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53번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5,000명을 넘어선 국내 확진자 수. 자, 확진자, 이 코로나 감염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확진자라고 합니다. 병이 확진된 사람. 확진자의 수가 조만간 1만 명에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 명을 넘어서서 1만 명에 다가서다. 자, 다가서다는요, 아직 1만 명은 아니지만 곧 1만 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6월이라고 했고요. 7월인데 7월에는 1만 명에 다가선다라는 것은요. 아직 1만 명은 아니지만 1만 명 가까이 가는 것을 다가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4번과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 53번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자, 어떤 숫자가 그 이상을 나타낼 때 자, 뭐뭇을 넘어서다 라는 문장 표현, 그리고 그 숫자를 넘진 않았지만 그 숫자에 가까워졌을 때 1만 명에 다가서다 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단어 하나 더 보면요. 여기서 조만간이라는 거 나왔어요. 조만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조만간이라는 표현은요. 자, 곧, 금방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조만간은 곧 1만 명에 다가선다. 금방 1만 명에 다가선다.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앞으로 글쓰기 할 때 곧, 금방 대신에 조만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만간 곧은 앞으로 금방 있을 일, 뒤이어서 현실화되는 일을 조만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네요. 자, 5천 명을 넘어선 국내 확진자. 자, 이미 환자가 5천 명을 넘어섰는데 이제 금방 앞으로는 1만 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된대요. 예상되다, 추측되다 똑같죠? 자,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현실화될 것 같다. 조짐이다 라는 건 추측할 때 쓰는 말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건 영어니까요. 영어 그대로 한국어로 바꾸면 대유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 계속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확산되는데 점점 확진자가 많아져서 대유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자, 소상공인과 기업은 영업 생산 타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까지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확산되어서 지쳐가고 있어요.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곧 대유행이 될 것 같다 라는 상황이었죠. 자, 이 뒤에서부터는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국민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라는 게 첫 번째 피해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과 기업이 두 번째 피해입니다. 영업과 생산에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요. 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급증은 여러분 53번에서 자주 쓰시는 거죠. 갑자기 수가 많아질 때 급증이라고 합니다. 급증하면서 이들이 다녀간, 자, 이 그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 누구예요? 자, 앞에 나온 이 확진자입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쇼핑몰, 은행, 공장, 사무실 등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자, 잇따라 라는 건요, 계속해서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는요, 뒤이어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이런 여러 장소들이 계속해서 뒤이어서 폐쇄된다. 폐쇄된다는 것은 문을 닫는다는 거죠. 자, 국민보건. 자, 보건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일을
국민보건이라고 합니다. 국민보건, 제조는 물건을 만드는 걸 제조라고 해요. 유통은 배달과 관련된 일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은행 관련됐죠?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 등 거의 전 산업,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 되겠네요. 전 산업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산업 어디요? 보건부터 제조, 유통, 금융까지 모든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라는 게 세 번째 피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국민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이따 살펴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뭐뭐에 시달리다 라는 문장 표현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뭐뭐으로 휘청거리다. 자, 이것도 조금 낯선 표현이죠. 이것도 하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 문장 표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달리다 라는 단어는요. 지치다 또는 힘들다 또는 고통스럽다 라는 상황에 쓰는 게 시달리다입니다. 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주로 안 좋은 감정. 자,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뒤에 뭐뭐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시달리다는요, 이런 감정을 느끼다 라는 뜻인데요. 이 앞에 나온 이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불안감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다, 불안감을 느껴서 힘들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또 안 좋은 감정, 예를 들어서 분노 볼게요. 분노에 시달리다. 분노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너무 잘 느끼니까 힘들다, 지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다음에 뭐뭐에 시달리다 라는 거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또는요, 이런 상황에도 쓰는데요. 부정적인 감정 외에 부정적인 상황도 시달리다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것도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때도 병 다음에 시달리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이거 머리가 아픈 걸 두통이라고 하죠. 두통에 시달리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시달리다는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또는 말을 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좀 더 한국어를 잘 하는 학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시달리다 앞에는 안 좋은 게 와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국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불안감을 너무 잘 느껴서 힘들고 이런 뜻이에요. 소상공인과 기업은, 자, 소상공인이라는 건요,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혼자서 가게를 하거나 혼자서 물건을 팔거나 혼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 아시죠? 삼성은 직원도 많고 큰 회사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 반대,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 그런 것을 다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자, 기업은 삼성처럼 큰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작은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영업과 생산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영업이라는 건요, 물건을 팔기 위해 홍보하는 것, 사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생산은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타격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 위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업과 생산 모두 위기에 있다, 위기에 처하다 라는 건데요. 네, 뒤에 보시면 휘청거리고 있다 라는 거 있네요. 자, 한국어에서 휘청거리다 라는 건요, 사람이 똑바로 서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것, 곧 넘어질 것 같은 것을 휘청거리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어요. 그러면 금방 쓰러질 것처럼 위험해 보이겠죠. 그래서요, 위험해 보이는 상황, 위험해 보이는 모습을 휘청거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을 휘청거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앞에 의로가 붙었기 때문에 왜 휘청거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겠죠. 자, 영업과 생산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자, 위험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휘청거리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기 상황이다, 위험하다, 망할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하면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자, 뭐뭐으로 휘청거리다 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휘청거리다가 위험하다, 망할 것 같다, 위기다 라는 거니까 앞에는 왜 그런지 원인이 나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해를 보시면요, 결국 이거네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자,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모두 다 위험하다, 망할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자, 전국 곳곳에서, 자, 전국 곳곳이라는 것은 모든 곳, 모든 곳을 곳곳에서 라고 표현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 이들이 다녀간 자, 쇼핑몰, 은행, 공장, 사무실 등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자, 폐쇄된다라는 건 문을 닫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자, 국민보건과 제조, 유통, 금융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거의 전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여기 쇼크는요, 영어입니다. 자, 용어인데 이렇게 써요. 한국어로는 충격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충격에 빠졌다라는 걸 여기서 영어를 사용했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표현 보시면요. 자,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과언이라는 말은요, 과장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앞에 자, 전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뭐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건요, 앞에 나온 이 내용이 사실이다, 과장이 아니다, 진실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바꿔서 쓰면요. 자,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똑같은 표현. 자,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결국 앞에 나온 문장 표현, 이 문장이 정말이다, 사실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런 뜻입니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50년간의 신종 감염병의 급격한 증가는 대체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생태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한다. 아, 지금 보시면요. 신종 감염병 증가는 뭐뭐로 인해 발생한다. 자, 뭐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똑같죠?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결국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생태 환경 파괴. 자, 결국 환경 파괴, 자연 파괴,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문법 표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에 따른, 뭐뭐로 인해 발생한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가끔 문장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또 원인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가 나온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식해서 배탈이 났어요. 배가 아파요. 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결국 입원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원인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왜 났는지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과식 때문이에요. 이럴 때 사용해주는 문장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설명할 때는 자, 뭐뭐에 따른, 두 번째 원인을 설명할 때는 뭐뭐로 인해, 마지막 결과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이 표현입니다. 한번 문장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쓰면 이겁니다. 과식에 따른 배탈로 인해 입원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원인이 인구 증가 도시화 때문에 환경 파괴가 발생했어요. 지금 이게 원인 1번, 이게 원인 2번이죠. 그럼 최종 결과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신종 감염병의 급격한 증가. 자, 이게 3번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원인 1번, 그 다음 원인 2번, 그 다음에 결과 3번이었는데 위에서 본 문장은 이 결과 3번을 주어로 빼서 자, 뭐뭐은, 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원인, 2번 원인, 마지막에 동사 써준 거예요. 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과식에 따른 자, 배탈로 인해 여기 나온 것처럼 발생했다 라고 쓰거나 또는 배탈로 인해서 이다만 써주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국어에서는 문장을 주어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할 수 있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방금 봤던 이 원인 두 가지를 설명할 때 뭐뭐에 따른 뭐뭐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 자, 이 문장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과를 뒤에 있느냐 결과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뒤에 마지막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글 쓸 때 좋겠죠. 계속 볼게요. 자, 즉 현재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자, 팬데믹 앞에서 대유행이라고 했죠.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때문이며, 아, 여기 다시 원인 설명하고 있네요. 자, 도시화가 빚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는 게 인구 증가, 도시화 때문에 생태 환경 파괴로 감염병이 생겼다. 자, 무분별한 도시 개발 때문이다. 지금 앞에 나온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볼게요. 자, 도시에 인구가 모이게 되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를 만드는 걸 도시 개발입니다. 필연적으로 산림 훼손이 수반된다. 훼손이라는 건 망가뜨리는 것, 훼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망가뜨리거나 부수거나 없애는 것을 훼손이라고 하죠. 산림은요, 산과 나무를 산림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자연을 망가뜨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야생동물은 서식지와 먹이를 잃게 되어 마을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는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지인 셈이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구 증가, 도시화 때문에 생태환경 파괴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감염병을 일으키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즉 나온 부분부터 보면요. 즉이 나와 있으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면서 주제가 나타난 중요한 문장이죠. 자, 그럼 보시면 즉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자, 코로나 유행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 개발 때문이다. 자, 니까 그리고 똑같죠? 도시 개발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죠. 자, 도시화가 빚어내는, 자, 빚어내는 여기서는 만들어내는 입니다. 도시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전염병이다 라는 건데요. 그 사실은 또 은이죠. 이게 주어예요. 자, 도시화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이다죠. 자, 주어가 은이나 는으로 시작하면 마지막 서술어는 이다로 끝나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필연적으로 라는 게 있죠. 필연적으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필연적으로가 조금 더 어려운 고급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기 뭐뭇이 수반된다 라는 게 있죠. 자, 수반된다 라는 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수반된다 라는 것은 따라온다, 동반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이 같이 생긴다, 따라서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수반된다와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면요. 산림훼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산림훼손이 수반된다, 꼭 있다, 꼭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같은 의미의 문장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지라고 있는데요. 서식지라는 건요, 야생동물이 사는 집, 야생동물의 집, 살아가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박쥐는 동굴에 살죠? 그럼 동굴은 서식지입니다. 곰은 어디에 사나요? 곰도 동굴에 살아요. 동굴이 서식지입니다. 토끼는요? 토끼는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죠? 그게 서식지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산에 살아요. 그럼 산이 서식지가 되겠죠. 야생동물들이 사는 곳, 서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자, 이거 어렵진 않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멋멋인 셈이다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읽기에서 문법 문제로 나왔는데요. 멋멋인 셈이다를 같은 단어로 바꾸면 멋멋인 거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자, 52번 쓰기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 이 글에서는요. 자, 원인을 설명하는데 원인이 이거예요. 사람이 많아져서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도시를 만드느라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곳과 먹을 것을 잃게 돼서 사람이 사는 도시로 이동하면서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감염병이 나오게 되었다.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쉽기 때문에 이 글은 더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마지막 글은 대응 방법 또는 해결법에 대한 글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백신 개발이다. 자, 백신 개발이라는 건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자,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개발해 집단 면역을 높이고 치료제가 나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백신 개발, 두 번째는 치료제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것은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가 쉽지 않다는 게 되겠죠.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 여기 문장 표현 한번 볼게요. 자, 기약이 없다라는 건요.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바꿔서 써도 돼요. 기약이 없다가 좀 더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요. 앞에서 뭐뭐 할 수 있을지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주로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을지 또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을지라는 건요. 그 뒤에 1번 행동, 2번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자,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마찬가지죠. 위에서도 성공할지, 가능할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모른다. 이런 의미의 단어와 함께 사용해요. 문장으로 보면 이거와 같습니다. 자, 아이가 집에 올지 아니면 학교에 갈지. 자, 모른다 써도 되고요. 또는 대신에 알 수 없다 또는 기약이 없다 써도 되겠죠.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근데 그 상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는 앞에 을지만 붙여주시면 문장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요, 이건요, 을지기 때문에 미래 표현인데요. 자,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과거는요, 동사와 형용사 다음에 왔을지 사용하면 됩니다. 집에 왔을지 학교에 갔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그냥 는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집에 오는지 학교에 가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상황을 잘 알지 못할 때, 모를 때 미래, 과거, 현재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을지, 을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모르는 상황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대응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네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자, 사회적 거리두기.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순식간에 대규모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들. 밀폐됐다라는 건요, 막힌 이런 뜻이에요. 막혀있는 공간에서의 모임들. 종교 행사들을 비롯해 환기가 어려운, 환기라는 것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자, 숨쉬기가 힘들 때는 창문을 열면 되겠죠?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을 환기라고 해요.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 또는 실내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 자제해야 한다라는 건 조심하다, 최대한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뭐뭇을 비롯해 라는 것 하나 보면요. 비롯하다라는 것은 뭐뭇을 포함해 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둘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자, 역대급 미중유해. 자, 역대급이라는 건요, 이제까지 있지 않은 이란 뜻인데요. 자, 이거 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중유해라는 거 처음 보시죠? 자, 한국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매우 고급 단어예요. 자, 그런데 단어 뜻은 쉽습니다. 자, 미중유해라는 건요, 최초의 또는 처음에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단어는 전대미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미중유해라는 건 이전에 없었던,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이런 뜻이 미중유해라는 뜻입니다. 자, 역대급의 미중유, 국민적 재앙 사태 앞에서 국민 스스로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이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 대응 방법. 지금 대응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네 번째 대응 방법은 국민 스스로 방역과 위생관리를 잘하자라는 게 네 번째네요. 자, 만전이라는 건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걸 만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요? 자, 스스로 방역 위생관리 뒤에 나왔어요. 수시로 손을 씻고, 수시로라는 것은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이런 뜻이에요. 자주 손을 씻고 재채기는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막는 위생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자, 결국 스스로 방역과 위생관리, 어떤 위생관리요? 위생 예절을 지키자라는 거죠. 자,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앞에 나온 른지 나왔네요. 아무도 모른다. 른지 사용했으니까 모른다 사용한 거죠.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건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자라는 걸로 마지막 당부하고 있네요. 자, 보통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 앞에서 서로 배려하고, 자, 국가에서 정한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협동하고, 자, 이런 것들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써도 되는데, 만약 54번 글쓰기 할 때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잘 지키자라고 쓰면 좀 더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지금 앞에서 본 긴 글을 한번 거미줄 내용 정리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글은요,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총 3가지였습니다. 어떻게요? 자, 앞에서 첫 번째 글은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어떠한지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들이 생기는지 원인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또는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
또는 해결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피해는요. 첫 번째, 국민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불안감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생각할 수 있어요. 뉴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많죠. 자, 두 번째는요. 국가의 전 산업. 자, 전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자, 국민은 극도의 불안감이고 소상공인과 기업은 타격을 받았고요. 전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정리하면 2번은 결국 경제적,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다. 경제적인 활동이 멈춰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추가한다면 여러분 환자의 그러니까 확진자의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결국에 사회적 비용. 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자,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생태계 파괴였죠. 생태계는 환경이에요.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 환경 오염, 자연 파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생태계 파괴 때문인데, 자, 생태계 파괴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졌고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시도 많이 건설됐어요. 이 두 개의 원인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도시로 내려와서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기게 된 거였죠. 전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라고 했었죠. 서로 조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또 필요한 게 개인의 위생은 깨끗하게 하는 거였죠. 방역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 씻기, 기침할 때 팔로 가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의 위생 방역에 철저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피해 상황을 쭉 글을 통해 정리해 봤고요.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법, 대응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67회 54번 문제가 도시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 도시화와 관련해서 코로나19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원인이 도시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가? 앞에 나왔던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 3번째,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간 되시는 친구분들은 직접 한번 54번 문제 600에서 700자 지켜서 한번 써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쓴 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쓰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직접 오늘 본 글로 쓰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